네, 삼성 SDI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핵심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대형 2차 전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중소형 또 스마트폰, 노트북 두루두루 지금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거의 탑픽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다른 쪽의 종목들은 쉽게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을 이기는 시장의 하락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23만 원에 비중이 50%라면은 일단 투자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2분기 실적도 현재 1,600억 가까이 올라왔죠. 1,573억대까지 영업이익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요. 수요일에도 어저께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종목들에 비해서 삼성 SDI는 조정폭이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정도 2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라면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한 번 더 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은 한 2, 30% 정도 갖고 있는 물량이 한 2, 30% 정도를 뭐 25만 원 전후 라인에서 반짝 또 상승 나올 적에 그때 좀 비중 줄이셔도 좋겠고 좀 더 길게 본다면 26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의 하락이 좀 두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설 적에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라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스러우면 비중 축소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SKC요. 네, SKC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네, 매수가는 43,000원에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예, 그 전문가들이 뭐 성장성 있고 좋다고 하길래. 그리고 SK그룹이고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아, 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가지고 예, 전화를 주신 것 너무, 같은데요.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예, 대표님 이번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뭐 SKC 뭐 괜찮은 어떤 업황 컨디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화학 사업도 뭐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그 하이브리드 화학주예요. 전자 소재, 뭐 반도체 소재, 다양한 어떤 하이브리드성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반기 실적도 견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인수합병 효과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 부분도 내년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외형이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론적인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현재 주가는 뭐 4만 900원인데 현재 주가에서 6만 원까지 가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건데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6만 원까지는 가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약간은 좀 막힐 수 있는 자리가 4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과거 그 7월 18일에도 4만 6천 원 돌파를 장중에 했지만 안착에 실패하고 이제 음봉이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될 사이클에서는 4만 6천 원을 돌파하고 4만 6천 원을 지지선으로 전환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4만 6천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한다면 시차를 두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6만 원대 전후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잠재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 4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좀 대응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반갑습니다. 주셨나요? 아, 모나미요. 네, 모나미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7,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 7,5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최근 가장 핫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 매수가까지 올지 아니면은 더, 이익을 보고 나올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가 얼마나 될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해 들리는데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안인기 대표님께서 조금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모나미는 최근에 반일 불매 운동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지요. 일본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의 뭐 펜시라든가 문구라든가 볼펜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기대감과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런 핵심 테마의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진 않지요.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은 조정을 보이고 또 한번 올라가면 또 조정을 보이는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3,000원 전이었던 주가 차트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큰 폭의 슈팅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조정이 이제 이렇게 또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 요건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횡보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쪽의 종목들까지 같이 다른 쪽에 뭐 이월드라든가 신성통상 그런 종목들 같이 올라오면서 또 이제 3차 랠리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또 요번에 8,950원까지 지난 8월 6일 날 고점 때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점에서요 윗꼬리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라왔습니다만 또다시 저점을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소 저점에서부터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파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거래량도 수반되고 음봉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다소 지지력 발휘된 이후로 다시 한번 어떤 또 모멘텀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또 대한민국과 또 일본과 어떤 갈등이 격화됐을 때 좀 더 불매 운동,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가격시키자라 그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을 때 한번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냉정히 본다면 모나미는 지난번에 8,950원 정도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일 어떤 경제 악화로 인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정도인 7,500원, 7,700원 그 라인까지는 되반등을 기대하면서 추세가 좀 빠져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되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좀 챙기는,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나비까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나미와 같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이렇게 일본 수출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가파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이 국산화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산화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조금 국산화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게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예요.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스토리는 중장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이 저점 대비 이런 어떤 정부 정책 수혜 효과가 이제 선반영된 종목보다는 분명히 좀 선반영돼야 되는데 선반영이 덜 된 그런 류의 종목들을 찾아서 저점에서 분할매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아니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이 국산화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죠. 그다음 실적 좋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섹터. 예를 들면 IT 쪽에서의 소재 쪽, 또 IT 장비주 쪽,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주 쪽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이월드, 모나미, 신성통상, 뭐 코데즈, 컴바인, 쌍방울, 양지사 이런 여러 가지 반일 애국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또 반짝거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 조정 이후에 대장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2등, 3등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는 구간 연출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반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현재로서는 실적을 좋은 종목들이 크게 또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실적주와 수급주 위주로 좀 더 집중력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SM인데요. 네, SM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48,000원에 저기 80%요.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80%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방송에서 추천 오늘 그 회원 방송에서 추천을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계속
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그 SM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샀는데 너무너무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거 네. 매도도 못하고 너무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SM 엔터주들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대표님께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SM은 사실 SM의 주가 결정 변수는 해외 로열티 수익이에요. 해외 로열티 수익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발생하는 구조인데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엔터주의 어떤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의 아킬레스건인데 결과적으로 엔터주가 저점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현재 악재와 미래 악재를 미리 선반영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SM은 현재 주가 수준은 이제 발생 가능한 악재는 충분히 이제 선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예상되는 핵심 지지선은 한 28,500원입니다. 1차 지지선은 28,500원이고 2차 지지선은 2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그 1차, 2차 지지선 위에서 다소 흔들림이 있더라도 바닥권 등락 과정이 있더라도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반등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종목의 어떤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나 이 아티스트들이 추구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론적인 목표가는 45,000원과 5만 원 사이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 업황이 좋아진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우호적인 심리가 형성되고 내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룰루랄라 승수장구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45,000원과 5만 원까지 진입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37,5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은 37,500원 전후에서 이제 종목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 엔터 넘버원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SM입니다. YG 엔터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선 JYP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류 K-팝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은 SM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45,000원과 5만 원 사이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3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나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 조선해양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7만 원에 20%. 네, 17만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한 7, 8년, 미래 선작 한 7, 8년 됐는데, 네. 한 본전쯤 할까 해서 약간의 기다렸는데, 도저히 오지도 않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매도가 좀 알고 싶어서,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면 쓰겠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좀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선업종은 계속 지금 업황이 지금 10년째 우하향 전개되고 있지요. 과거 2011년도 시장 유동성 장세일 때 고점 찍었을 때 그때 최고점 찍고선 그다음에 우하향 전개되는 과정. 옛날에 이제 현대중공업인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 주도주도 아니고 업황이 개선될 만한 모멘텀도 없고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아닙니다. 2분기 때 554억 정도 나와가지고 실적은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아주 뭐 최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조선업종과 플랜트 업종 또 기계업종은 시장에서 어떤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감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서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18만 원, 17만 원대 매수한 이후로 지금 7, 8년 동안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일봉의 좀 긴 흐름이죠. 과거 2011년도 때에 헤드앤숄더 나오고 이제 크게 올라갔다 이제 꺾이는 차트고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산을 하나씩 그렸다는 것은 역시나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의 저항을 넘지 못했다는 그런 과정이고 최근에도 뭐 14만 원대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13만 원대, 또 12만 원대도 있었지만 역시나 내려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크진 않았어요. 지금은
중기적으로 이제 본다면 바닥 국면이지요. 네, 지난번 저점이 9만 원 전후 9만 5천 원대, 그 전에도 이제 9만 원 초반, 이번에도 9만 5천 원대 좀 지지력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하락 추세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죠. 실적, 성장성, 수급, 그다음에 경기 회복력. 근데 현재 조선업종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적인 반등은 현재로서는 10만 5천 원 정도, 요 라인까지 일단 길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것도 이제 시장 올라오거나 조선업종이 한번 반짝거릴 때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는 매도를 치겠다라고 한다면 10만 5천 원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1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조선업종이 내년 2분기 정도에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12만 원대까지는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내년 2분기까지 조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오이솔루션이요. 네, 오이솔루션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62,600원에 20%요. 네, 62,6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매수했는데, 네. 지난번처럼 또 올라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궁금합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 종목 다시 좀 상승세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뭐 오이솔루션은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이 쭉쭉 상향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종목이고, 올해 그 주도 테마 트렌드가 바로 이제 5G고 5G 주 내에서도 군계 일학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2월 11일만 해도 이 종목 종가가 21,450원이었는데 최근 종가가 62,000원이니까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도 실적이 우상향되면서 거기에 연동돼서 파동이 상승 흐름으로 전개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이 과연 거품이냐? 거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밝고 올해보다 또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식은 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상승 파동 후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은 고가놀이 핵심 지지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가놀이 핵심 지지선은 8월 6일 저점입니다. 그 저점이 56,600원. 자, 8월 6일 날 시장 폭락 나왔을 때 그때 꼬리 달면서 좀 저가에서 유입됐는데 그 저점이 바로 56,600원. 그래서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56,600원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 이 고가놀이 박스 안에서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패턴 안에서 놀다가 8월 12일 고점인 72,200원을 강하게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 8만 원대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론적인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해 보이고, 8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8월 6일 저점인 56,600원을 핵심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이 지지선을 지켜줘야만 이론적 목표가 8만 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현재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이솔루션 8만 원까지도 목표가 세워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앞서 1부에서 두 분의 파트너께서 하반기 유망 섹터로 이 5G를 꼽아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5G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눌림목 상태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접근하기 가장 수월한 섹터가 바로 5G 쪽이고, 5G 쪽에서도 아직은 이제 뭐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장비 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KMW, 솔리드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조정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눌림목 지지선 근처에서 안착을 할 때, 그럴 때 기법적으로 저점 매수하면 치고 나가는 구간에서 단기, 중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치는 전략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재나 장비 쪽으로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만큼이나 문자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샵 8181번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시네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안인기 대표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인선 ENT는 친환경 폐기물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과거에 4월 22일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차트죠. 과거에 제가 다른 방송 출연해가지고 4월 22일에 11,500원대 팔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하락 조정이 좀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작년 4분기에 69억 영업이익 나왔고요. 1분기 때 34억 나왔어요. 2분기 예상은 60억대 정도인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우상향 연출되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크게 한번 올랐죠. 네, 올랐죠. 이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이후로 이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 않죠. 오바 상승 전개되면 또 고점에서 꺾이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짧았었고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저점 찍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 차트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 근데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7,800원대 매물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8,500원대 매물벽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차적인 밴드 상승의 목표치는 8,000원 전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8,000원과 8,2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저점 매수한 물량이라면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청담 러닝입니다. 매수가는 17,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6월 이후 계속해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가 딱 매수가인데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청담 러닝은 그래도 경기를 안 타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을 거 현재 경기도 안 좋지만 미래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수가 밀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청담 러닝 같은 종목은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들 자체가 투자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일단 현재 작년만큼 배당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4.65%니까 배당 메리트가 상당하죠. 이 고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거 뭐 실적 추정치가 있진 않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 140억에서 150억 사이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고 올해 1분기에도 뭐 영업이익 67억 달성시켰으니까 지금 최근 실적 컨디션도 아주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 91%대, 유보율 1900%대니까 아주 재무안전성 뛰어나요. 이렇게 재무안전성 뛰어난 종목은 뭐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그리고 자사주 지분, 기관 지분 아주 주식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유동주식수보다는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많은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뭐 자본 총계가 905억인데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905억인데 자본금이 38억, 자본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감자 리스크 1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이 종목은 뭐 서울대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거 다 반납했습니다. 오른 거 싹 다 반납하고 고배당 메리트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청담러닝은 지금 현재 경기와 무관하게 지금 포트를 짜고 싶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약간 좀 바닥권 등락 과정은 있지만 뭐 시장이 어려워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결과론적으로 15,650원 위에서 에너지만 잘 모아주면 시차를 두고 뭐 24,000원, 23,000원 전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담러닝 23,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18,9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계속해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이 긍정적인데요. 좀 앞으로 계속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었던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부품주들이었죠.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쪽이 핵심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종목이었었고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괜찮아요. 1분기 때 좀 저점을 찍었죠. 21억. 2분기 예상치가 현재 36억 정도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 3분기 때도 한 40억 정도 또 50억까지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의 뭐 테스라든가 또 원익 IPS라든가 또 AP 시스템 다소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반등의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차트 위치 한번 보게 되면은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벽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고점대가 2만 원 전후 2만 350원, 19,000 초반권대, 그다음에 18,500원 전후거든요. 어제도 18,000 후반권대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은 사실 매물벽이 좀 가로막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요 매물벽이 좀 나와가지고 다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 가격이 18,000 중반 정도를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 라인까지만 올라온다면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18,500원 전후까지 반등 나온 다음 비중 좀 줄이시고 다른 쪽 섹터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덕산 네오룩스를 저점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은 땡큐지만 때려오면 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16,000원 16,500원까지 내려온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만드시는 전략으로 짧은 구간 반등 이용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매수가는 7,0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힘든 시장 속에서도 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손실 중에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삼천리 자전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추구하는 어떤 기법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일단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특별히 뭐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기별로 지금 연속 적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해갖고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그래도 자본금 대비 순자산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뭐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어떤 개별 악재가 발생될 가능성도 거의 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뭐 뚜렷하게 뭐 포인트를 잡아드릴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이런 차트는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은 장대양봉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흔적, 이렇게 좀 대량 거래가 유입된 흔적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에 기한 패턴. 그래서 소규모 서울대 정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서울대 정문 패턴을 만들고 있고 지금 바닥을 지금 현재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현재 시점에 5,700원이 1차 지지선이고 5,500원이 2차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바닥권 등락 과정 속에서 1차 지지선 5,700원, 2차 지지선 5,500원 설정하고 이 더블라인 지지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다소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더블라인 지지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예상되는 1차 저항선은 한 6,75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6,750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 8,000원대 근처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적인 관심주 혹은 차트 관심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4가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종목 해결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는 02-6676-0135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번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사막 콘덴서요. 네, 사막 콘덴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55,000원이고요. 50%인데 네.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조금 더 사도 되나? 궁금하셔서 궁금했어요. 전화 주셨군요. 네. 네, 매수가 55,000원에 비중 50% 들고 계시고요.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안인기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자, MACC 관련주 쪽은 과거에 작년 3분기, 4분기 때 실적 피크 나오면서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크게 올랐었죠. 그때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대주전자재료, 거기다가 삼성전기까지 해서 크게 올랐던 적층 세라믹 콘덴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주가라는 건 이제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오바 상승 전개되면 이제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 땡큐지만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이제 눌리게 되면 또 쭉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55,000원대고 현재 추가 매수를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실적은 1분기 때 186억 나왔고 2분기 때 현재 145억 예상치입니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추세의 모습을 본다면은 오바 상승 전개된 이후로 이제 꺾이는 추세라 봐야지요. 그다음에 조정이 깊었었고 반등 짧았고 조정이 깊었고 이제 반등이 짧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만 원 전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기와 4분기 때 핵심 이쪽 섹터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되반등이 나오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55,000원 전후에 매물표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보다는요. 오히려 반등을 이용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55,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 5만 원 이상권대 5만 원에서 한 52,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 좀 줄이셔가지고 다른 쪽 섹터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기 전에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HDC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종목명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HDC입니다. HDC요? 네. 영어로 HDC. 예, 알겠습니다. 당황했네요. 예. 자, 영어로 HDC. 예, 자, HDC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분할, 그러니까 종속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업이 이제 쪼개지면은 이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최근에 뭐 ASP 홀딩스라고 AP 시스템 분할 기업 종속법인이 지금 주가가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DC의 이제 롤 모델은 사실은 APS 홀딩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HDC는 그 현대산업개발 일가들과 이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APS 홀딩스도 불과 뭐 6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소외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에너지 잘 모으고 나서 시차를 두고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바닥을 길 때는 한 4,000원대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지금 8월 달에 8월 14일 10,000원 장중에 1,200원을 터치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HDC도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소 유사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HDC를 갖고 계신 분들은 APS 홀딩스 케이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딱 봐도 차트 보면은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삼소호흡기가 좀 필요한 어떤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핵심 1차 지지선은 11,45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11,45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당분간 이제 밴드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모은다면은 상승 에너지 응축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만약에 시차를 두고 14,000원 돌파후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뭐 17,0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죠. HDC 살펴봤는데요. 사실 건설업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서 건설주들 좀 직격탄을 많이 맞았는데요. 지금 저점에 내려온 만큼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혹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 경기가 개선이 된다면은 건설 업종과 뭐 플랜트 업종,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이제 덩달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좀 정부 정책으로 약간 좀 규제가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뭐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또 대림산업이든 최근에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소 막스권이 좀 막혀 있는 그런 가능성 높겠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글로벌 시장이 또 회복력 보인다면 건설 경기는 당연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은 바닥권 정도로 보여지지만은 일단 돌아설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들 경기의 흐름과 조금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예, 전화 예, 주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예. 계신가요? 예, 저기, 이마트. 네, 이마트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1만 3천 원에 30%예요. 네, 11만 3천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이 종목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뭐 좋아진다고 그래서 어제 샀거든요. 아, 네.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진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인기 대표님께서 예. 조금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지금 큰 매장을 차려놓고 고객들이 입점하는 그런 오프라인 이런 매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최근에 다른 쪽에 뭐 현대백화점이든 다른 쪽에 그런 동종 업계의 주가 차트도 계속 우하향 전개되는 과정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2분기 때 영업 적자가 300억 가까이 좀 나왔습니다. 295 영업 적자라서 이 주가 실적에 우하향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 가담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마트는 과거 30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이 판로를 해외 쪽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확장시켰을 때 주가의 어떤 상승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닥권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중바닥을 만들어야만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있고요. 2분기 때 워낙에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3분기 때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대반등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1선 내려올 가능성 높겠지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저께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12만 원 전후 11만 8천 원대까지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단기적 전략으로 짧게 반등 이용 챙기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휠라코리아를 네, 예. 휠라코리아 가지고 계시고요. 6만 원에 15% 정도 됩니다. 네, 6만 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지금 6만 원 선 나타내고 있네요. 조금 손실 중인 지금 딱 매수가 근처이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마 이거 하도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네. 손절가라든가 매도가라는 것이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휠라코리아는 사실 의류 섹터 내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가장 인상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걸 보고 저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트 보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실적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다 그러면은 더 빠지겠죠. 근데 실적 성장 스토리가 훼손됐다라는 시그널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의 컨센을 좀 봐볼게요. 실적 컨센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 제일 좋은 게 영업이익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컨센서스예요 이거는요. 2분기 영업이익을 고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때는 좀 이익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은 증가한다. 그래서 연중으로도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보다는 영업이익은 꺾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4분기도 전년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이상 증가. 그래서 진정한 실적 모멘텀은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무조건 실적이 다 좋아져야 이제 실적 모멘텀이 완벽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년 동기 대비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을 확인하고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한 5만 8천 원대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면은 시차를 두고 이제 7만 원대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5만 8천 원과 7만 원 사이에서 밴드를 형성한 후 7만 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8만 원대 진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까지 전화 상담 해결해 봤고요. 이번에는 남은 시간 동안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900원에 보유 비중이 100%이십니다. 올인을 하셨는데요.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뭐 주가가 위도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래도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0% 비중이라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반등 여부,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대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 3%대의 하락이 연출되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이제 급락 가능성 2%대의 하락이 연출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최근에 음봉이 여러 개 발생되고 있어요. 음봉이 지금 6개째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권이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한 43,000원 전후까지 이제 개파락 연출된 이후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이 된다면 대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막힌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44,500원대까지는 좀 짧은 구간 올라오면 좀 챙기시는 게 맞겠고요. 지난번 저점대인 42,500원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만드셔서 현금 갖고 계시다가 좀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